네, 이번에 실습할 항목은 다이나믹에서 계산량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게 뭐지? 자, Shift F, F8. 자, 자, 모델링 이렇게 아주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모델링을 NA, 자, 이렇게 복잡한 모델링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비교를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바닥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토러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토러스가 서 있기를 원하니까 Z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은 서 있겠네요. 그리고 크기는 레이디어스가 200이면 4m짜리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나믹을 적용하게 되면 다이나믹에서는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4m짜리 그 도넛이 넘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뭐 우리 주먹만한 10cm짜리 도넛이 넘어지는 데는 금방 넘어지겠죠. 그래서 다이나믹이 어색하면 반드시 크기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이나믹으로 어떤 작업을 하기를 원하면 그 크기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20cm로 한번 해볼게요. 20cm 좀 노이즈가 많을 것 같으니까 30cm로 해볼게요. 자, 파이프 레이디어스는 뭐 6은 조금 가늘어 보이네요. 자, 일단은 한 8, 네,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도 N, B, 고로드 쉐이딩 라인, 선, 네, 이렇게 세팅해주면 보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토러스 도넛인데요. 이 도넛을 몇 개를 엮어 볼게요. 엮기 전에 먼저 이 모델링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토러스의 현재 파이프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토러스는 지금 파이프 링 세그먼트와 파이프 세그먼트 두 가지가 있죠. 자, 링 세그먼트는 링 세그먼트와 파이프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파이프는 그 관이죠, 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파이프죠. 자, 파이프 세그먼트는 이 단면이죠. 그러니까 관의 단면이 현재 18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36각형 하면 그 단면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링 세그먼트는 이것의 전체적인 이 원형 이것에 대한 세그먼트인데요. 현재 36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뭐 2배인 72각형 하면은 저 방향의 세그먼트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토러스를 단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원래 좋은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144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단면이 정사각형에 가깝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변형이 생겼을 때 정사각형이 변형 생기는 게 모양이 잘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 링 세그먼트가 예를 들면 뭐 24각형 이렇게 되면 이 단면 하나의 모양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변형을 줬을 때
잘 꼬이거나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링에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단면이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해줬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러스를 약간 변형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NB 토러스에 변형을 줘 볼게요. 여러가지 변형 중에서 일단은 배를 볼록하게 하거나 오목하게 할 수 있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주색이니까 토러스의 자식으로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도를 줘서 항상 값을 먼저 줍니다. 자, 어디서 값을 줄까요? 자, 먼저 탑에 값의 변화를 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되네요. 스쿼시 앤 스트레치. 그리고 팩트의 값의 변화를 줘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지는데요. 찌그러뜨린 후에 그 다음에 탑의 값을 변화를 줘 볼게요. 자, 이 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탑보다 더 아래쪽은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텀도 그럼 적용을 해 볼게요. 자, 바텀보다 적은 부분은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 토러스의 좌표가 코디네이터 000인 거 맞죠? 그러면은 이 스쿼시의 위아래에 대비 반대값을 주면 되겠네요. 자, 탑에다가 30, 바텀에는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되면 위아래가 서로 대칭되는 값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팩트의 값을 늘리거나 또는 줄이면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약간 이런 세로로 길쭉한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자, expand 100%인데요. 볼록하게 하거나 또는 살짝 오므릴 수도 있습니다. expand. 그 다음에 curvature, 이것은 곡선으로 휘어지거나 직선으로 휘어지는 걸 조절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했더니 완전 직선이 되죠. 이렇게 했더니 곡선이 되고요. 곡선은 좀 많을수록 괜찮네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잡은 것을 디스플레이스라는 걸로 모양 변화를 또 한번 줘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스는 어떤 텍스처의 높낮이에 따라서 텍스처의 높낮이라 그러면은 명도의 높낮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미지를 집어넣더라도 밝기값만 인식을 해서 가장 어두우면, 그러니까 블랙이면 변화가 없고요. 가장 밝으면 지정된 값만큼 그것을 돌출시키는 게 디스플레이스인데요. 얘도 토러스에 적용을 해서 디스플레이스에 쉐이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쉐이드에 뭐 노이즈, 지글지글한 노이즈를 줘 볼게요.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얼만큼의 강도로 줄 거냐, 값은 얼마나 튀어나오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지금 10cm라고 들어있는데 3 주면은 이렇게 조금만 튀어나오겠죠. 자, 6 정도 줘봤습니다. 6. 쉐이딩에는 노이즈, 이렇게 해야 이 노이즈가 가진 값을 잘 보면 어떤 부분은 어둡고요, 어떤 부분은 밝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밝은 부분은 아까 지정한 6만큼의 값으로 각각의 면들이 가진 노멀 방향이라면 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면에
면의 표면에 직각이 되는 이 벡터가 노멀 벡터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얘를 실제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저 얘는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요. 시네아포드는 특히나 많은 노이저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라는 것은 그 시드 씨 뿌리기인데요. 현재 665인데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665와 664는 뭐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씨를 뿌렸을 때 첫 번째 경우에 떨어지는 그 모양, 두 번째 경우에 떨어지는 모양 이런 거지 서로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 일그러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 시드를 조절해서 새로운 모양을 계속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스쿼시를 아까 배를 좀 좁게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동그랗게 이렇게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다이나믹을 이제 줘볼 건데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줘볼게요. 클로너를 이용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그라프 클로너. 현재 이 토러스를 클로너에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솔로 뷰를 하는데 솔로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현재 클로너가 선택되어 있죠. 클로너의 모든 자식까지 다 같이 선택해서 솔로를 보겠습니다. 클로너의 옵션에는 리니어 방향으로 50cm 되어 있죠. 50cm의 공간을 좀 간격을 늘려주면 이렇게 더 커지게 될 테고요. 뭐 별 차이 안 나네. 그리고 한 스텝 갈 때마다 헤딩 방향 90도씩 회전시켜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 사슬 모양 같은 게 되는데요. 개수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9. 자, 그러면 9개의 체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바로 다이나믹을 적용해 볼게요. 솔로 끄고 클로너를 위쪽으로 좀 올려서 방향을 좀 꺾어서 30도를 꺾도록 하죠. 자, 방향을 30도를 꺾어서 저 위쪽에 어떤 오브젝트를, 자, 그냥 또 다른 토러스인데요. 이 토러스를 G 플러스 방향으로 만들어서 무브 크기를 작게 해서 이 첫 번째 고리를 걸 수 있게 해 볼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클로너를 하나 더 주면 편하겠네요. 9개가 아니고 10개. 그러면 걸기가 쉬울 것 같아요. 토러스를 무브. 자, 이렇게 하면 공간에서 걸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서로 겹치지 않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그리고 토러스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그리고 충돌 모양은 자동으로 하면 튕겨 나가겠죠. 스태틱 메쉬, 고정 메쉬. 자, 클로너는 충돌 처리를 하는데 자식에게 태그 개성 모두 해줘야겠죠. 모양은 오토매틱으로 하면은 안쪽 고리가 인식 안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이동 메쉬로 정해주고요. 자, 잘 됐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게요. F8.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계산을 하지만 계산이 일단 너무 느리네요. 계산이 느린 이유는 폴리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특히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최적화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충돌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대체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클로너에 있던 이 토러스를 하나를 밖으로 꺼낼게요. 컨트롤 드래그. 자, 그러면 원래 거랑 같은 모양인데요. 현재 얘는 클로너에서 꺼내서 코디네이트에 보면 아까 그 클로너가 가졌던 좌표값을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처음 값으로 되돌리고요. 위치는 전혀 엉뚱한 곳에 놔둘게요. 그리고 이 클로너는 이 오브젝트는 값을 좀 줄여 줄게요. 처음 토러스의 링 세그먼트, 이 원형 방향의 세그먼트죠. 24 아주 줄였죠. 그 다음에 파이프 단면 방향의 세그먼트인데 6 네. 자, 18각형 그리고 단면은 육각형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를 주고 똑같이 컬리전 오토가 아니고 무빙 메시 움직이니까 나머지는 똑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밍을 이제 해줄게요. 이 토러스에 자, 이 토러스는 충돌 계산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토러스는 실제로 디스플레이용입니다. 렌더링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충돌 계산은 이 간단한 오브젝트로 하고 렌더링은 복잡한 오브젝트로 렌더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잡한 오브젝트의 충돌 계산을 이렇게 단순한 오브젝트로 대체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클로너에 컬리전 자, 무빙 메시 아니고 another 오브젝트 그러면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오브젝트라고 컴퓨터가 우리에게 창을 하나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충돌 계산용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가서 F8 자, 엄청나게 빠르죠. 카메라를 좀 뒤로 빼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다이나믹은 샘플링 계산이라 계산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지금 전체가 다 연결이 잘 되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체인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일단 그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자,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 이 오브젝트는 충돌 계산용이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포지션의 어떤 값을 뭐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아예 안 보이게 멀리 치우거나 또는 충돌 계산용을 화면에서 렌더링 안 되게 렌더링에서도 렌더링 안 되게 이렇게 하거나 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얘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충돌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치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10,000 그러면 아주 멀리 가 있죠. 화면에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충돌 계산을 해도 화면 안에 있는 요소랑 충돌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연결고리 끊어지는 부분을 수정을 해 볼게요. 플레이 괜찮고 플레이 자, 대체로 괜찮은데 가끔씩 끊어지죠. 이제 또 안 끊어지네. 왜 그럴까요? Shift F에 F8 Shift F Shift F
자, 끊어지는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컴퓨터가 이산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있고요. 컨트롤 D를 눌러보면 프로젝트 세팅, 다이나믹에 고급 들어가서 프레임당 스텝 수가 지금 5인데 아까 진행하다가 한 2번 정도 끊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죠. 프레임당 스텝 수를 줄여볼게요. 더 잘 끊어질 거예요. 자, 4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리고 첫 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 자, 더 잘 끊어지죠. 첫 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 네, 또 끊어지네요. 자, 저게 끊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생긴 고리와 이렇게 생긴 고리를, 자, 이 부분을 얘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 애가 밑으로 떨어질 텐데요. 1프레임당 4번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아랫부분과 여기 윗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입체로 그려야 되는데 그죠? 복잡하네요. 자, 처음에 이렇게 되면 떨어져 있었죠. 두 번째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벗어난 상태로 해버리면 교집합이 없죠. 그러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어야만 출렁거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갈 때까지의 계산의 횟수를 늘려줌으로써 이 고리가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서 프레임당 계산수를 기본값이 5인데요. 보통 우리가 값을 증가시켜 줄 때 기본값 5로부터 그 다음에 증가시켜 줄 때는 15 정도로 좀 편하게 증가시켜 주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 30, 그 다음에는 뭐 60, 한 이 정도까지 증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뭐 이걸 120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이 충돌 모양을 좀 더 두껍게 바꾼다든지 뭐 그런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 현재 프레임당 스텝 수가 적으니까 잘 튕겨 나가는데 지금은 5일 때도 가끔씩 튕겨 나가죠. 그러면은 한 8이나 10 정도만 해줘도 계산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이 튕겨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가 아니고 Shift F, 첫 프레임으로 가서 F8. 자, 잘 끌려가죠. 이 무게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 아래쪽에 체인이 뭐 수가 더 많다든가 아니면은 그 무거운 추가 달려 있다든가 이러면은 또 더 잘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만으로 보낸 이 오브젝트를 다시 화면으로 불러들여서 첫 프레임에서만 이 값이 먹죠. 왜냐하면 다이나믹은 0프레임에는 계산이 없죠. 마이너스 1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에서 1프레임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0프레임에 돌려놓고 위치값을 줘야만 얘가 돌아옵니다. 근데 화면에서 안 보이기로 해놔서 없는 거죠. 보이게 하면 되죠. 그리고 move.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다이나믹 가시화 사용해서 키보드에 D가 아니고 F와 G를 눌러 볼게요. 자, F는 이전이니까 필요 없고 G를 눌러서 다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노란색들의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클로너의 충돌 모양의 another object, 이 설정을 해서 그렇고요. another object라면 어떤 오브젝트하고 컴퓨터가 물어보는데 거기서 충돌 계산용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단순화된 모형으로 충돌 계산을 하고 렌더링은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최적화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최적화를 조금 귀찮다 하고 생각해서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이 렌더링이나 또는 시뮬레이션 계산에 할애를 해야 되고요. 그 자체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것은 충돌, 모양, another object, 대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충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특히나 현재 1280에 720 전체 프레임 저장해서 언더바까지 붙여주면 일련 번호는 컴퓨터가 붙이고요. 파일 포맷은 png, 뭐 그냥 다이나믹 연습이니까 8비트, 나머지 그대로 OK. 그리고 렌더링. 자, 카메라가 이상한지 좀 보고요. 카메라가 현재 이상하죠? 우리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것은 얘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렌더링에서 빼고 화면에서도 빼고 Shift V를 눌러서 Shift V 그럼 뷰포트 속성이 나오는데요. 뷰에 현재 화면에서 어디까지 렌더링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려면 오페시티의 값을 좀 높여주거나 자 그러면 여기 화면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데요. 저는 보통은 이 블랙이 아니고 조금 특별한 색을 써서 눈에 잘 띄게 이 부분은 분명히 화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좀 알려주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